사람은 성격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닙니다. 어정쩡한 불량 학생입니다. 학생 시절에는 어정쩡한 불량 학생이었고 군대에 가서는 고참들이 잘 봐줘서 편안한 생활을 했고 제대 후에는 유흥업소에 나가서 돈을 벌었지만 유흥업소에서 흥청망청 겉멋이 들어서 생활을 하다가 빚만 잔뜩 지고 그 빚 갚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친구 도움으로 직장 들어가서 18개월 동안 직장 생활하고 그 다음에 대형차를 뽑고 나서 번 돈을 다 소모를 해버리고 막노동 하다가 또 여자 만나서 같이 살다가 또 헤어지고 사설 게임장이나 카지노, 강원랜드 등에서 도박으로 돈을 벌어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면 도박을 끊어버리고 제대로 된 직장에서 돈을 벌기를 원하는 부분이 많고 그리고 도박장이나 뭐 게임장에서 번 돈은 자기도 불안해서 그 돈을 쓰기가 싫다고 합니다. 카지노에서 돈을 벌 때는 뭐 돈을 잃을까 말까 뭐 돈을 잃으면 어쩌나 이런 가슴 졸이는 게 있겠지요. 그래서 더더욱 싫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축sul미 삼행이지요. 축sul미 삼행은 삐딱하게 끌어모으는 건데 형이라는 것은 뭐 밧줄로 꽁꽁 맨다는 건데 세 개가 동시에 밧줄로 삐딱하게 꽁꽁 매는 모습입니다. 그냥 보면 가빌간이 녹을 두고 있고 일단은 뿌리가 있으니까 뭐 가능성이 있는 신약인데 전부 죄지요 죄. 그리고 인중에 병화까지 투과되어서 있으니까 이게 정말 죄다 신약 객으로 보지 않을 때는 죄다 신약이지요. 죄다 신약이면 부옥 빈인입니다. 부잣집에 가난한 사람. 그래서 돈의 변화가 많은 모양입니다. 신앙운이 오면 돈은 뭐 왕창 벌겠지만 또 신앙운이 가버리면 왕창 잃어버리고 또 돈을 왕창 써버리고 그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신약한데 죄를 감당할 힘이 없지요. 일간 자신이. 신앙행으로 운이 흘러가주긴 하네요. 대운이. 근데 이러한 사람이 충미술 축순유 사명이 다 있지요. 그런데 이게 진이 들어와 버리면 사명이 해소가 되어 버립니다. 축술미진 해서 사토 계곡이라 해서 네 개 토가 열린다고 합니다. 사토 계곡이라고 합니다. 사토 계곡. 사토 계곡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팅이 들어오면 형이 풀려버립니다. 그리고 외격으로 보면 일록 거식격이라고 하기도 하고 녹이 시에 있다는 것 일록 거식격이라고 하고 기록격 돌아갈 기자에 녹 녹격이라 해서 뭐 기록격 이론들을 보면 관을 보지 않음이 좋다고 했는데 관이 없지요. 그래서 뭐 연애자평의 외격 기록격의 격이 성립이 하고 있긴 합니다. 근데 신약이지요. 축중에 개수가 투과되었지만 사실 주변에 토가 많으니까 개수가 약합니다. 약하고 수생목 하기 힘드니까 편인이 좀 약한 편이죠. 인성이. 그리고 인중에 병화가 투과되었으니까 인이 간목의 뿌리 녹인 역할도 하지만
식신을 또 투관을 시켰으니까 어쨌든 이건 뭐 아무리 살펴봐도 신약은 분명합니다. 제다 신약이 분명한데 이 죄종에는 제가 토니까 잡다한 게 많이 들었죠. 토를 잡기라고 합니다. 잡기. 이 정화도 들었고 신금 뭐 정관도 들었고 무토 편제도 들었고 상관도 들었고 미중에는 을목도 들었고 을목은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요. 정화는 또 식신이고 기토는 또 뭐 정제고 축중에도 개수가 들었고 신금도 들었고 기토도 들었고 하니까 이 토가 이렇게 있으면 토를 잡기라고 합니다. 토 중에는 지장간이 잡다하게 들어있고 토 자체가 흙 자체가 땅 속에는 여러 가지 다른 어떤 분들이 부분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잡기라고 하는데 그냥 봐서는 제사신약입니다. 제사신약은 부옥빈이고 부인한테 잡혀 사는 사람이고 걸핏하면 부인이 도망을 가거나 부인과 불화가 생기거나 부인과 사이가 좋다면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겠지요. 돈을 많이 벌었다가 많이 나가버리고 몰만 하면 스스로 써버리기도 하고 제다신약은 일간 자신이 약한데 지라는 것은 내가 극해서 잡아서 갖고 와야 될 대상물인데 자기가 사냥에 나갔는데 자기 자신은 힘이 없고 주변에 사냥감이 너무 많고 억세서 잡기가 힘든 게 죄다 신약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격으로 보면 미중에 기토가 나왔으니까 일관과 관계를 보면 정관이죠. 정관격인데 정관은 그대로 둬야 되는데 갑기 기일 경우에 정제입니다. 정관이 아니고 정제격인데 이 경우는 갑기합이 돼버리죠. 갑기화토 밑에 지지에 뭐 화토가 많으니까 토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경우는 토가 되어서 기토 일간을 격을 돕는 부분도 있지만 합을 해버려서 격을 일단은 하락을 시켰지요. 스스로 나의 격인데 스스로 합을 해서 격을 떨어뜨려 버렸다는 건 스스로 자기 행동이 돈을 잃거나 부인을 잃거나 부인과 불화하게 만들거나 스스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인생의 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격 자체가 형성이 되었으니까 자기는 뭐 신약이건 아니건 특정하게 일정하게 타고갈 수 있는 길이 생기고 리듬도 생기고 자기가 갈 방향, 갈 길이 보인다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인다는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 격을 떨어뜨렸으니까 좋은 길보다는 조금 떨어진 길을 가야 될 사람입니다. 인생이. 근데 미에서 어쨌든 기토가 투관되었지요. 그럼 여기 보면 축에서도 기토가 뿌리가 또 있죠. 이 격이라는 게 원래 월에서 격이 형성되는 건데 기 자체가 축의 뿌리도 합류를 하고 있지요. 격을 형성하는 이 기토가. 거기다가 사명이 형성되었으니까 삐딱해졌습니다. 격이 좀 떨어지고 삐딱한 기운까지 사명이 삐딱한 겁니다. 삐딱하게 형성된 기운까지 올라갔습니다. 돈도 삐딱하게 유언가에서 벌고 정식으로 벌지도 않고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하고 뭐 그런 사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백호지요. 백호재성 그 다음에 갑술 소유요.
소유욕이니까 뭐 차도 큰 걸 함부로 사서 돈을 다 날려버리고, 소유욕인데 형이 되었으니까 삐딱한 소유욕입니다. 삐딱한 소유욕이면 훔치기도 하겠죠, 잘못하면. 그리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취하려는 마음도 많고, 그리고 병술이라는 것도 백호죠, 백호. 개축 백호, 병술 백호 이렇게 되니까 재성 자체가 백호니까 부인도 성격 자체가 착한 부인은 얻기는 힘들겠지요. 병술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기 싫으면 그만둬버리고, 하기 싫으면 그만둬버리고, 여기 와서 일하다가 그만둬버리고, 이거 돈을 버는 행위에 있어서는 술 자체가 갑술 소유욕이기도 하지만 병술과 겹쳐져 있으니까 소유욕은 강한데 하기는 싫고, 그러니까 뭐 어떤 돈을 벌 대상이나 아니면 여자를 사귈 때도 욕심이 나면 사귀었다가 마음에 이제 좋아지거나 귀해지는 마음이 사라지면 버려버리고, 돈도 벌었다가 벌고 싶을 때는 또 강하게 벌고 싶었다가 병술이 들어오면 에이 하기 싫다가 두 가지가 겹친 겁니다. 소유욕이 있는데 인내심은 없고 실정을 많이 느끼는 타입입니다. 소유욕이 강해서 뭔가를 가지고 싶은데 하다 보면 실정이 나서 그만둬 버리는 게 이렇게 같이 겹쳐 있습니다. 원래 갑술이라는 건 소유욕인데, 오랫동안 소유하고 싶은 게 이 소유욕인데 실정도 내는 게 겹쳤으니까 소유욕이 있으면서 가졌다가 버리고, 가졌다가 버리고, 돈도 벌고 싶을 때는 벌었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격 자체도 스스로 자기 격을 떨어뜨렸고, 이 격을 올리는 미도 사명이 되어 있죠. 사명. 충미충에 술미형, 형충이 겸하고 있고, 사명에다가 이 격을 정하는 이 기토도 삐딱해졌습니다. 삐딱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격이 형성이 되어서 괜찮을 것 같았는데 스스로 격을 떨어뜨려 버려서 약간 낮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낮은 인생에 있어서도 돈을 버는 과정이 삐딱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삐딱하게 유언가 다니고 뭐 조금 좋지 못한 쪽으로 가서 돈을 버는 인생. 가는 길이 일반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삐딱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지요. 삐딱하게 돈을 벌러 다니고 삐딱한 행동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남자를 만나는 여자분은 고생이 좀 되겠지요. 뭐 착한 여자 같으면 이 남자하고는 못 살 것 같고, 성격이 강하고 야무지고 상관 성향이 강해서 남자가 꼼짝을 못해야만 이 남자가 그런 여성을 만나면 같이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겠네요. 이 사람은 좀 삐딱한 동네, 뭐 양아치는 아닌데 양아치 비슷한 양아치들과 어울려가는 그런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삐딱한 인생이네요. 격 자체가 삐딱해져 버렸습니다. 격이 아주 낮은 건 아니지만 정식격인데도 삐딱하게 가버렸네요. 개축 백호, 병술 백호, 돈도 백호 성향이 있는 돈을 벌겠지요. 어머니도 성격이 백호니까 성격이 무섭겠지요. 화나면. 거기다가 형이 가해졌으니까 삐딱한 백호 성격. 무서운데 삐딱한 것까지 더해졌으니까 성격이 보통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이 사람이 어려울 때는 어머니가 도움을 전혀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보니까 가끔은 지루해지기도 합니다. 뭐 저도 이 역학이나 뭐 유기이나 주역이나 뭐 어려운 부분들을 공부하다 보면 지겨울 때는 음악도 듣고 싶고 해서 중간에 혹시 여러분들도 너무 지겹지 않나 해서 음악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앞으로 가끔 이제 지겨워지는 구간이 있으면 짧은 음악을 넣어볼까도 생각 중입니다. 그 음악 자체보다는 뭐 어, 강의 본론을 듣고 싶으면 그 부분은 넘어가 버리시면 되니까. 여자분 사존데 임신대운에 임신대운에 남편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서 부도가 나고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어지기 시작해서 빚이 많아져서 야반 도주를 하고 개유년에는 실형을 살게 됩니다. 남편이 의처증이 굉장히 심하지만 이 여자도 굉장히 당찬 성격이라서 뭐 그걸 극복을 하고 산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진해가 있는데 여기는 뭐 사에 충이 되고 등등 해에 충이 가해지거나 뭐 진해에 충이 가해지면 적용은 안 되겠지만 진해가 되면 진해에 해당되는 육지는 성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부모님 궁이 진이지요. 월지가 부모님 궁이니까 진해가 되면 부모님이 성격 차이가 심해서 불화가 많겠습니다 하면 대부분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진해가 있으면 진해에 해당되는 육지는 성격 차이가 좀 많습니다. 지지 관계를 보면 이거 뭐 신자진이 되겠지요. 자가 공해지면 충하는 오가 없지요. 그리고 신을 충하는 인도 없고 진을 충하는 술도 없으니까 신자지는 된다고 봐야지요. 그리고 해충사하는 부분도 보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가니까 처음에 해충사 이렇게 들어가고 신자진 해서 수국이 형성이 될 것 같네요. 경신은 백호지요, 백호. 뭐 유기막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백호라고 합니다. 백호. 이 경신 자체에는 사람을 싫어하고 좋아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사람 앞에 가면 나 이 사람 정말 싫다 이렇게 얼굴에 표가 나버리는 사람이 경신이기도 합니다. 이분 성격은 경진이니까 한 성격 하겠지요. 남편이 아무리 어처증이 심하다고 해도 성격 자체가 이분은 강한 면모가 있으니까 그걸 뭐 무시해버리거나 남편한테 충분히 따질 성격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격으로 바로 가면 진중의 모토가 투간이 되어서 편인격이죠. 편인격인데 해중 간목 진중 을목으로 편인의 살성을 제화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이걸로는 역부족인 것 같고 녹이 있으면 무의 녹은 사지요. 병과 무는 동궁이라서 무는 무와 기는 중앙에 들었으니까 부득이하게 녹을 병과 정에 의지를 합니다. 그래서 무의 녹은 사가 되는데 이걸 사신합으로 잡아줘 버리면 간단한데 이건 뭐 신자전으로 가버렸으니까 안 되는데 오히려 녹을 충해 버렸습니다. 이렇게 편인인데 녹을 충해서 녹과 관련된 녹의 신체면 머리니까 머리가 더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격이 편인에서 더 악화가 돼 버렸지요.
그리고 녹 자체가 무의 녹입니다. 무의 녹. 무의 녹 자체가 관성이죠. 관성. 자신의 격을 결정하는 편인이 관성에도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이 관성이 사회충으로 충격을 받아서 심하게 흔들렸지요. 그러니까 이 녹 자체가 사실은 무의 살성을 제해줘야 되는데 더 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편인격 자체가 살성도 제어가 안 되고 더 편인격 자체가 흔들려 버려서 그 살성이 더 강화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사가 관성 자체로만 있고 충을 안 받았으면 신사 자체의 성격이 나오겠지요. 내부에 있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말은 잘 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데 이때는 충을 받아서 그러한 성격은 기대를 하기 어렵겠습니다. 편인격 자체에도 살성이 제해지지 않아서 문제가 있는데 다시 녹까지 흔들어서 편인 이 모토 자체가 더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 흔들린 주체가 남편이지요. 그 남편 때문에 자기 인생도 아주 가시밭길을 가게 되는 팔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 사람들, 일반 역술인들 입장에서 격을 보지 않는 입장에서 어, 통변을 해보면 진중에 무토가 투관되어서 인성도 튼튼하고 물론 사중에 뿌리를 두고 있긴 하지만 사회충에서 흔들렸지요. 그리고 경 자체도 신금에 뿌리를 두고 있고 기반을 두고 있어서 뿌리가 튼튼한 편입니다. 그리고 경 자체가 진토를 보면 혼이 돌아올 정도로 좋다고 하니까 뭐 신앙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토도 적당히 생겨주고 하니까 신앙은 분명한데 그러면 신앙하면 기본적으로 설기하거나 재성을 보거나 관성을 봐야 되는데 관성은 약했으니까 쓸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설계시키는 쪽으로 간다면 신자진이 되어 있으니까 신자진의 해에 금수 상관의 형사도 있고 토가 금을 기운을 보태주면서 상관세니까 그 근본이 있는 데다가 상관세니까 상관의 성향이 매우 강하겠지요. 남편한테 절대 찌지는 않습니다. 이 사화 자체가 임신대운 신사년에 남편이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도 한번 충을 받아서 격이 흔들렸는데 임신대운이 오면 뭐 어차피 원국에서는 신자진 되어버렸고 사회충이 완성된 상태인데 신이 오면 충된 곳에 형이 한번 더 gem해져 버리지요. 충이 오고 형이 오고 그러니까 뭐 파살이나 해살은 충이나 형이 가해진 곳에 파나 해가 오거나 아니면 파가 해가 온 곳에 충형이 가해지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 경우는 사신 자체도 파지만 형이지요 형. 그리고 금수가 많으니까 사신 화수 돼버리면 뭐 금수가 없다 하더라도 지지는 바로 뭐 이렇게 오행이 변한다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합하면 사신 합해버리면 이 격을 잘 살려야 되는데 일단은 뭐 편인이니까 살성을 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 관성 남편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충을 받아서 더 격이 비참하게 되어버렸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임신년에 임신대원에 형합을 해버렸습니다. 형합해서 사신수 돼버리면 여기가 뭐
형충이 가해져서 더 심하게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남편 때문에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남편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죠. 이분 사주로만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일주가 지지의 녹이지요. 간여지동이지요. 간여지동이라는 것은 일간의 녹이 지지에 있는 경우, 여기는 원래 배우자 자리지요. 배우자 자리에 비견급제의 양인이 들어오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간여지동은 뭐 손재, 재물을 손해보거나 부인과 다투거나 상처를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일단은 간여지동입니다. 간여지동이고 순서대로 보면 자를 공해서 신자진이 되고 해충사 이렇게 됩니다. 신앙이 분명합니다. 녹을 두고 불을 두고, 경금은 진토를 보면 혼이 돌아올 정도로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진중에 무토도 투관이 되고 신자진은 그대로 성립을 합니다. 신자진도 그대로 성립하고 신의 성격도 있고 신의 성격도 있고, 그래서 토생금, 금의 부류도 튼튼하고 급제도 사중경금에 힘을 얻어서 신의 힘을 얻어서 있으니까, 신앙이 분명하니까 관을 쓰거나 재를 쓰거나 식상을 써야 되는데 관은 너무 약합니다. 관은 쓰지를 못하고 식상으로 가야 됩니다. 식상으로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다행히 신자진이 있어서 식상으로 설계가 잘 되어서, 이렇게만 보면 사주가 참 괜찮아요. 단지 상관경관에서 이 사화 자체가 지금은 뭐 힘이 없으니까 숨어있는 모습이어서 수극화가 되지 않으니까 남편하고 뭐 이별하는 상관경관은 아니겠지만, 고급 이론에서 격으로 가버리면 사주가 180도 달라져 버리죠. 진중의 무토 편인격, 일단은 살성을 재활을 해야 된다. 뭐 합되는 게 천간에 개도 없고, 그렇다고 무에 녹인 살을 뭐 육합을 해주거나 삼합을 해줄 여건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충이 되었으니까 편인격이 상당히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원곡 자체에서 격이 살성도 제어가 안 됐는데 더 흔들려 버렸으니까, 뭐 이 사람은 중간에서 다시 편인격으로 격이 떨어지고 또 충이 와서 흔들렸으니까 충 아래로 내려가 버렸죠. 뭐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 있는 사주라고 봐지는 겁니다. 격으로 따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중급 사주에서 보는 관점하고 고급 사주에서 보는 관점하고 너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대운을 따져야겠죠. 아무래도 상담을 하려면. 그래서 임신 대운에는 충이 있는데 형이 들어오고 합도 되지요. 처음에 나쁜 것은 합이 되었는데 충이 들어오고 충합이 겸전했습니다. 충합이 동시에 겸해졌고, 모두 다 이뤄진 것을 완전할 전자라고 하죠. 충합이 겸전했습니다. 충합이 겸전해서 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뿌리 역할을 하는 게 충이 와서 한번 흔들렸고 다시 신이 와서 합이 되었으니까 충합이 겸전해서 좋지 못한데 다시 형이 가해졌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신 파가 됩니다. 파나 해에 충이 가해지면 문제가 분명히 생기고, 일조건 충합이 겸전하면 그 육체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조건 사신 화수 돼버리면
사화가 비록 숨어 있었지만 이때는 잡고 수극화 해버리니까 원래도 사화가 의지처가 없지요. 만약에 사화를 일간으로 본다면 주변이 사화를 다 버린 건 분명하지요. 왜냐하면 살을 돕는 목이나 화를 전혀 용납을 안 했으니까. 숨어 있는 사 상태면 좋았는데 신이란 게 와가지고 숨어 있는 놈을 잡아서 사신화수해서 남편 모습이 정말 비극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건명사주입니다. 남자 사주를 건명이라고 하지요. 여자분들 사주는 곤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역시 폭력성이 대단해서 자전 옥고를 치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먼저 격을 따져보면 인중에서 병화가 나왔으니까 식신격인데 뭐 어차피 이거는 뭐 인호술이 될 수밖에 없죠. 삼자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병 중심에서는 사실은 오도 녹인 편입니다. 녹. 사도 녹이지만 오도 녹이고. 녹은 녹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간 녹이니까 강렬한 상태, 폭력성, 긴장하는 상태, 쉽게 흥분하는 상태. 그러니까 뭐 갑의 녹인에서 출발한 병화 식신이지만 병이 오를 보고 인도 이 상관 모습에 참여를 해버렸죠. 폭넓게 아주 폭넓게 상관의 모습에 참여를 했으니까 그 모습은 식신으로 참 유순해 보이지만 이 식신에 거대하게 보이지 않는 상관의 모습이 있습니다. 말썽을 피우는 상관. 뭐 얼마 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람 팔자를 봤죠.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고를 치고 나이가 들었으면서도 계속 바람을 피는 그분 사주하고 격으로 보면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그 모습은 식신인데 식신을 만든 이 일간의 녹조차 인호술 합해서 아주 맹렬한 상관 형세를 만들어서 이 식신 자체의 상관이 합류가 되게끔 그것도 크게 그리고 목이 왕에서 목생화하니까 이 상관의 형세가 더 치성을 부리고 경 자체는 보면 숨어있는 모습이지요. 뭐 술토라고 해봤자 조일한 토이고 금절어인되어서 12운석으로 경금은 인에서 절입니다. 절. 그래서 뭐 상관 경관은 분명하지요. 상관 경관 분명하고 일간이 와가니까 살이 경합니다. 칠살이 가벼운 상태, 칠살이 매우 약한 상태인데 이 상태는 숨어 있는데 만약에 신대운이 오면 혹은 뭐 유대운이 오거나 진대운이 오면 여기 힘이 생기니까 그때는 드러나 버리니까 상관 경관 되어버리겠죠. 상관 경관 위화백단 화가 100가지로 일어납니다. 상관 경관 되어버리면 이 관이 살아나 버리면 모습을 드러내면 잔뜩 상관이 노리고 있다가 때려버리니까 관은 법 질서 규범인데 이 부분을 자주 어겨버리고 식신의 모습인데 그 모습은 참 순박하고 사고 안 칠 것 같은 사람인데 이면을 보면 상관격이 되어버렸죠. 살성을 제할 것까지는 없는데 주변에 상관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관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식신이라서 말썽을 많이 피우는 얌전한 척 하는 사람.
이런 남자를 만나는 여자분은 정말 힘들겠네요. 그러니까 사주 모습이 참 얌전해 보이는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갑술 소유욕도 강하고 갑인 외유 내강하고 경인 참을성도 굉장하고 꼼꼼하고 섬세하고 인정도 많고 성격이 여러 가지지요. 근데 이제 격상으로 보면 이 사람은 뭐 소유욕이 있고 약한 자는 약하고 강한 자는 강한 면모도 있고 뭐 인정도 있고 이 녹이니까 그렇습니다. 병인을 적용하는 이유가 감독은 죄인에서 녹이라는 것은 자기의 신체, 뭐 생명 이런 거니까 병인도 자기의 성격이 됩니다. 경이 관성인데 어떤 관성인가 보니까 경인과도 합하고 경호와도 짝이 되어 있으니까 경인은 야무진 사람입니다. 야무지고 경호는 꼼꼼하거나 섬세한 사람인데 식신의 상관 형세만 상관이 많이 합류만 안 됐으면 괜찮은데 상관이 많이 합류되어 있고 상관경관의 위험성이 경이 숨어 있다가 왕해지는 시절만 오면 계속 법을 어기고 사고치고 그렇게 갈 것 같네요. 살다 보면 사람이 참 외관을 봐서는 인물도 괜찮고 평소에 친절하고 사람들한테 잘하고 인정도 있고 의리도 있어서 약한 자를 보면 그 의견을 수용해주고 강한 자는 강한 만큼 상대를 해주고 야무진 성격이 꼼꼼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일반 사람들은 좋게 평가를 해버리는데 격으로 보면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식신인데 상관이 대거 녹아 있어서 문제가 많은 사주에 속합니다. 사람 겉모습만 보고는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사주입니다. 이 사람은 상담할 당시까지는 미혼이었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뭐 일가 친척 또 연락이 잘 안 되고 뭐 다른 일거리가 없어서 용업소에서 일을 하는데 허리도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부모 형제와 연락도 안 된다고 하네요. 부모 형제 덕이 없어서 술 중에 병화가 투과되었다고 간주를 하고 녹도 병화가 두고 있고 정인격에 제한은 할 필요 없는데 술 중에 무도 투과되었지요. 급직격 격이 나눠졌습니다. 정인격은 재활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봐도 이 급제 이건 재활을 해줘야 되는데 뭐 여기에 녹이 있긴 하지만 이 녹이라는 것은 병하고 가깝지 무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지요. 병화 자체도 정인격이라서 녹을 두고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정리를 하면 사오미 화국이 되겠죠. 사오미 화국. 정인격이지만 편인의 속성도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복하고 행복하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편인이라서 편인적인 속성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급제 이 부분은 재활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딱히 재활을 해줄 방법이 없지요. 모토가 그래서 격은 일단 고달프고 문제가 많은 인생을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사조에 해당한다고 보겠습니다. 근데 월지 자체가 가정국인데 이렇게 형이 한 분 되고
충이 되고 형충이 겸전했지요. 가정궁이. 그리고 이 자리가 술중에 무토를 투관시키고 술중에 병화를 투관시켜서 격을 결정하는 자리인데 여기를 심하게 흔들어 버리니까 정인격이지만 여기도 좀 많이 흔들렸겠지요. 그 뿌리를 흔들어 버리니까 급제격인데 흉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더 흔들려 버렸습니다. 격이. 뭐 병을 그냥 뭐 좋게 좋게 생각을 해서 제어할 필요 없이 정인격이 성립되었다고 봅시다. 그렇지만 사오미 화국에서 편인적인 성격도 많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다복하게 살고 인정이 있어서 가족들이 사랑을 많이 해주고 가족들과 사랑을 많이 느끼고 주고받고 하며 살 것 같지만 편인의 속성이 많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외양으로 보기에는 참 행복해 보이는데 이면을 보면 편인의 속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술중에 무토도 뭐 투관이 되어서 정인격 겸 급제격인데 이 급제는 제어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녹이 여기 있다고 해도 너무 멀리 가버렸지요. 사오미로서 이렇게 되면 녹을 여기서는 잡아주니까 여기는 재화가 많이 흔들려도 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오의 편인 속성도 많이 들어가 버렸고 문제는 편인 속성이 들어가도 사화가 잡혀서 이 정인 자체의 격이 떨어졌지요. 잡아줄 필요도 없지요. 정인격은 잡아줄 필요도 없는데 녹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격이 일단은 떨어져 버렸고 사오미로 편인의 속성도 많이 들어갔고 무는 거리가 머니까 이거 뭐 잡아줬다고 볼 수는 없지요. 일단은 병의 녹은 사 이렇게 가버린 것 같으니까 무는 딱히 잡아줄 방법이 진중을목 미중을목인데 이걸로는 약하지요. 거기다가 가정궁을 뜻하는 부모궁을 뜻하는 자리가 뭐 격으로 봐서 나쁜 점이 있다는 건 다음으로 넘기더라도 미술형 진술충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충형이 겸전했지요. 충이 겸전해서 이 부분은 가정궁이 심하게 문제가 있고 병의 정인격도 하락을 했고 급제격은 살승이 제어가 안 됐는데 다시 급제가 투과된 본궁을 흔들어 버려서 더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격이 정인에서 이게 정인격이 형성되면 정상인데 잡아서 추락을 함 했지요. 급제격이 나와서 또 추락을 했지요. 본궁을 흔들어서 더 많이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 사주 자체도 보면 화토 중탁의 모습도 보입니다. 화도 있고 사오미 화국에 토가 많고 화토 중탁은 황무지에서 힘들게 개가 나는 사람인데 그 노력이 결실이 되는 중년 말년에나 편해지는 사람입니다. 성격을 보면 뭐 기토일주라서 뭐 기미에 술미형이 가해져서 마음이 넓은 사람이긴 하지만 자기 사정이 어려워져서 편협된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토 중탁은 뭐 사오미 화국에 격을 원하지 않더라도 오가 있고 사중 병화 투관되어서 화토 중탁이 분명하고 어려운 관성인데 직업이지요. 뭐 어를 돕는 거라고 해봤자 진중계수
미중 을목인데 미는 또 입고의 모습도 목을 입고시키는 모습도 있으니까 직업이 약하죠. 근데 다행히 정인격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남아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 사람은 남자인데 아버지가 공무원이셨고 이 사람은 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뭐 무역한다고 100개국 이상을 다녀본 사람입니다. 재산이 100억 정도 되고 마누라도 이쁘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있는데 아들이 좀 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인 몰래 다른 여자하고도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있나 봅니다. 원래 남자들은 돈 많으면 뭐 그렇게 하려는 마음들이 많이 생기나 봅니다. 여기 보면 뭐 성격상으로는 정미니까 기분파지요. 자기 기분 좋으면 세상 다 줄 듯이 기분이 좋고 성질나면 부럭부럭 성질내는 사람이 정미입니다. 순서대로 가보면 인호술 되죠. 인호술이 먼저 형성이 되겠죠. 임묘진보다는 인호술이 먼저니까. 그다음에 여기로는 해묘미가 되겠죠. 해묘미. 인호술 해묘미니까 재관이 매우 뛰어납니다. 재관이 매우 뛰어나고 격으로 봐도 미중정화가 투관되었고 정관인데 인호술에 녹을 깔고 있어서 정관격이 매우 튼튼해졌습니다. 정관격은 재활을 해줄 필요도 없는데 인호술국에 대해서 정관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굉장히 튼튼해졌습니다. 정임화목 하기는 좀 힘들겠다. 목이 가능하긴 하네요. 해묘의 목국이 있으니까. 그런데 명합이 먼저입니다. 정임합해서 격을 떨어뜨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인중병화가 병임충해서 합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정화는 정관 그대로 무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미중에 기토가 투건되어서 정인격도 되지요. 이를테면 관인상생격입니다. 격으로 논한다면 관인상생격인데 관인상생이 원래 노련하게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공무원 스타일인데 격으로 관인상생격이니까 아주 뭐 노련하고 매우 안정적인 리듬을 타고 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명이 목국이 되었으니까 물론 이 정인이라는 게 공격을 좀 받긴 하겠지만 정인격 자체가 약하다고 해도 해묘이 목국에 인옷을 화국되어 버렸으니까 또 이렇게 기가 녹을 깔고 있으니까 목생 화생토로 가버리니까 결국은 이 정인도 살아나겠지요. 명백한 관인상생 격입니다. 내격으로 봐서 명백한 관인상생 격입니다. 임수가 유력한 방해자였는데 정임합했지만 인중에 병화가 병임충 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은 부럽기도 하네요. 공무원 중에 뭐 특급 공무원, 상급 공무원 팔자인데 재성까지 왕하니까 격 자체가 재성이 매우 왕해서 관성도 매우 왕하는 쪽으로 통이 크지요. 통이 매우 큽니다. 격이라는 게 삼합 위주로 해서 녹이 형성되거나 격을 정하는 그 글자가 삼합에 의해서 녹을 받거나 하면 격이 매우 커지는데 정화가 관성이고 정인이고 해서
격이 매우 커져 버렸고, 이 리듬 자체가 비록 신약인 모습도 있지만 이 사주 전체가 매우 크고 안정적인 관인 상생의 과정으로 가는 길이 열려 있으니까 약간 신약이긴 하지만 이 길을 자기가 극복을 해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봄에 해무이 목국에 인호술 화곡에 신약인 면이 있지요. 격이 잘 정해지면 그 길이 열리니까 신약이면 자기가 무진장 노력해서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거니까, 뭐 신앙이면 뭐 더 자신 있게 갈 수 있겠지만 신약이어도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저번에 세상에서 완전히 따돌려진 사람도 경만 형성이 잘 되니까 그 길이 열리니까 죽기 살기로 타고 올라가서 마침내 성공을 해버리는 사주를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고급 강의 시간인데 오늘도 여러가지 사주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주 중에는 뭐 좀 난해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은 반복해서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오늘 사주 고급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